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 주제나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끝장회견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국정 리더십과 통치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걸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는 만큼 전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끝장회견 형식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오히려 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든지 뭐 안 하느니만 못한 뭐 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되풀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지지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상황이 지금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현재로서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방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과거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홍보가 우선이었죠.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홍보 비디오 틀고 또 걸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도 기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받고 질문이 또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후속 질문이 없었지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넘은다면 외신 기자한테 넘긴다든지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넘긴다든지 하면서 실제 기자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를 다 물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그런 식의 비판을 이제 극복해서 기자들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고 기자들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면 돌파 의지가 보인다. 끝장 회견. 이번엔 좀 전과 다른 회견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제 방금 우리 네. 안영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이 상황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지지율 19% 어디 조사에는 뭐 17% 이렇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난 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물러날 때 지지율이 13%였다. 그거보다 높은 거 아니냐. 19, 17이면. 네. 이 대통령 그 지근거리에 있는 그 참모가 나 그런 얘기를 이 버젓이 하는 걸 보고 참 이 사람들이 상황을 매우 안이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내각제 같으면 이 정도 지지율이면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은 이제 오지는 않는데 사실상 지금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레임덕이라는 게 그 오리가 이 다리 저는 거죠. 그 레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 보통 임기 후반에 가면 레임덕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임기 후반도에 딱 중반인데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대덕이라 죽은 오리, 식물 대통령이란 표현까지 이제 언론에서들 쓰고 되게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 20%가 채 안 돼. 아마 그게 한 마지노선으로들 이제 보는데 20%면 그게 무너졌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영이 안 씁니다. 영이 안 써. 이 뭘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뭐 저 진짜일까 아니면 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뭐 4대 개혁 대통령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동력이 생기질 않고 에너지가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애초에는 왜 이달에 또 어디 해외 순방 어디 해외 회의 가죠? 에이펙 G20 정상회의가 있죠. 그거 가죠. 갔다 와서 한 11월 말쯤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그 당 안팎에서 아니면 그 용산에서 네. 이제 건의를 했을 거라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늦출 때가 아니다. 뭔가 이 국민 앞에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긴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저는 이게 뭐 좀 이따도 뭐 얘기가 아마 네.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솔한 그런 그 대통령의 그 담화 기자회견 내용과 예. 그다음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과거처럼 내가 뭘 뭐 이런 식이면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회견이 될 거예요. 예. 아마도. 지지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견의 형식보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안도 있고 중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뭐 국민들이나 이제 야당에서 이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정도로 얘기가 나올 것인가, 답변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특검 수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사과까지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꼭 당부하고 싶다고 당부한다면은 이럴 때 이것을 무슨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충동을 느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루도 제대로 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왔다. 네. 이런 홍보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또 예. 변명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예. 이것은 잘못했다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저는 국민들도 언론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닌데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주제에 대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 자기가 시험을 못 봤어요. 예. 그럼 엄마가 혼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엄마, 나 그날 이거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엄마 혼낼 때는 일단은 죄송합니다, 엄마.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네.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변명하다가는 회초를 한 대 더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상황은 정말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율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니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요. 예. 사과 그리고 뭐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과는요.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은 네. 받는 사람의 기대치보다 더 센 사과를 해야만이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네. 받는 사람이 이미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사과는 하나만한 사과가 되고 그럼 변명이 불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과를 이왕할 바에라면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를 포함한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문 의원님께서는 김 여사 관련해서는 야당 윤 대통령이 지금 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잘 그런 그 신호를 국민들이 좀 못 느끼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전통적인 그 보수층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 지역이라는 TK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18%가 나왔잖아요, 지지율이. 아마도 그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난 2년 반 대통령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분야별로 묻고 이랬잖아요. 근데 뭐 외교 뭐 외교 안보 뭐 경제 뭐 쭉 묻는데 잘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잘한 게 윤 대통령 잘한 게 없다가 제 기억이 74%인가 나옵니다. 전국 평균. 이렇게 되면요. 과거에 저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인가 뭐 이런 데서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얼마 동안 우리 윤 대통령 윤 정부가
뭐 이러이러한 걸 잘했다니 성과를 쫙 그냥 이렇게 예. 나열하고 앞에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식일 것 같으면 예. 지금이라도 당장 다 뜯어고치기 바라요. 내일 하죠 지금. 예. 대통령 내일 오전 10시 회견. 부터 하죠. 오전 10시입니까? 네. 그거 다 뜯어고치고 이제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정면 돌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꼬리를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머리 숙이면서 예. 토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제가요, 전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토달면 안 돼요. 정말 머리 숙이고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또 얘기 나옵니까? 특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받아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그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그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전망을 내일 회견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또 좀 그냥 이렇게 겉도는 얘기하다가 예. 말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정말 예. 대통령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예. 최대한 솔직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네. 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죠. 운영이 국감에 나와서도 뭐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이제 매몰차게 어느 시점에 끊었는데 여사는 조금 이제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연락을 이제 유지해 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또 약간 또 사실 관계가 조금 달라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내일 처음 듣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올지 싶기도 해요. 뭐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뭐 소통을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거친 사람 없이 직접 소통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런데 예. 이제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사 이에 대해서 좀 애둘러 돌려 말하다가는 명태균 씨가 아직 구속 수감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바깥에서 내일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정치 브로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네. 명 씨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게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사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찌됐든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명태균 씨 관련한 설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뭐 난제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전국적 유명 인사,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요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남 지역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네. 뭐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경남 지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네. 모세훈 시장 얘기도 있고 뭐 홍준표 시장 얘기도 있고 주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나 뭐 단체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네. 명 씨와 뭐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러는데 예. 이 명태균 씨 이제 녹취록이 공개 뭐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게 가장 문제는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지금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게 지금 그 녹취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혀를 차는 건 뭐냐면 명 씨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모면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말이에요. 미국 경우에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탄핵 당했잖아요, 결국. 네. 대통령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네. 워터게이트 도청 아닙니까? 민주당 예. 도청한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닉슨이 은폐 뭐 조작 뭐 이렇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탄핵됐어요. 클린턴 경우에 그 성추문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탄핵은 당하지 않았는데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진짜 참을 수 없어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게 거짓말을 하네. 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명태균이하고 나하고 몇 차례 만났다. 사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하다. 예. 솔직한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아마 오후에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5, 6선하고 이제 3, 4선하고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회동을 갖게 되는데, 내일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아마 관련된 그 의견을 좀 듣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추경호 이번에 내일 있을 담화 일정을 이제 추경호 대표가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또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또 좀 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갖고 3, 4선 또 5, 6선 의원들과 나눠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내용을 나온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압력을 가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부담 느끼지만 또 기분이 나쁘지요. 예. 사실 저도 한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몇 대 조건이니 몇 대 조건이 한 것은 저도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압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이해창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때, 그때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탈당을 요구했었죠.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당 대표가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게다가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그 관계를 비춰볼 때 굉장히 이제 아마 언짢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사이 보면 아직도 용산에서는 그 상황을 비춰볼 때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문제는 오늘까지 문제고, 내일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이것이 관점이 되겠죠. 네. 당내 중진들과 좀 오늘 그 회동을 통해서 그런 의견도 좀 전달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물론 할 수야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 조금 전에 어디 자막도 나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런 걸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참 볼상사나워요. 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무슨 주도권 다툼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치잖아요. 그다음에 내일 회견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일정을 이렇게 당겼다. 원래 월말인데 7일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아주 이렇게 좀 물먹이는 듯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참 보기가 좋지 않고요. 나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다면 당내 주도권 다툼 이거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똘똘 뭉쳐도 힘든 판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중진들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겠다는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한 대표가 지금까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중진들하고 뭐 얘기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하겠지만 큰 흐름은 야 이거 위기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해병대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지난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자기가 좀 이렇게 고쳐서라도 밀고 가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좀 하나도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그 주장했던 거 공개적으로 네.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자기 주장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네.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네. 안 그러면 한 대표는 정말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세 가지에다가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또 추가한 것이 뭐 이제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